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16일 정축 첫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사관원이 아뢰기를 죄인 황정옥을 방면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이러한 적과 대치해 있는 때를 당해서는 군대를 뽑아 적을 방하는 조처를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되는데, 이를 담당한 신하가 처치를 잘못하여 인심을 흩어지게 함으로써 적은 군사를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근본이 먼저 전도되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충청도의 일로 말하면 관찰사 유근은 군정을 징발할 때 백성들의 실정이 편리한지 여부를 살피지도 않고 전결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지도 않고서 아무렇게나 나누어 정하여 징병을 독촉했으며, 관리를 흩어놓아 사람을 잡아 구박하는 짓이 석호리가 사람을 괴롭힌 것보다 더 심합니다. 이 때문에 장정 하나를 대역케 하는 몸값이 쌀 10석이나 되도록 많으니 백성들의 원성이 크게 일어나 연이어 유망하여 대가나 세족도 곤란을 면치 못합니다. 이미 농사철이 박도했는데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고 징발한 군사들 역시 중로에서 흩어지니 전쟁에 쓰는 데 도움이 없이 한도가 붕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극도에 이른 것은 오로지 방백의 조처가 어그러진 때문이라 물정이 해괴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습니다. 청컨대 유고는 파직하고 새 감사를 각별히 하송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안집하게 하소서. 선정관 최전은 문벌이 한미하여 시위의 중선에는 합당하지 않으니 채차하소서. 전라도 도사 성진선은 처사가 경망하고 형벌을 남용하므로 이르는 여러 골마다 이서가 도망하여 수욕해 하는 폐단을 많이 끼쳤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훈련도감 낭청 이억창은 도감의 위세를 빙자하여 금산의 생소나무를 제멋대로 베어다가 공공연히 창기의 집으로 실어 날랐는데, 해당 관원이 단속할 때는 도리어 위협을 가하여 조금도 끄리낌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사람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정욱은 전에 이미 다 말하였으니 논란할 것이 아니다. 유근은 이 시기에 채직해서는 안 되니 추고하라.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17일 무인 첫번째 기사 도원수 건율의 서장을 대내에 두고 내리지 않았다. 서장은 다음과 같다. 우도수군이 부산으로 진격해 정박하자 외장들은 각각 군장을 갖추고 강변에 버려서서 혹은 총을 쏘기도 하고 혹은 장금을 휘두르며 깃발을 옹립하고 앞뒤에서 날뛰었습니다. 요시라는 우리 수군이 단배에 2번, 3번 왕래하였으며 행장 역시 직접 강변에 이르러 여러 가지로 부하들에게 금지시키면서 총을 쏘아 조선인을 상하게 하지 말도록 하라고 했다 합니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17일 무인 두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종묘에 친제를 지내시는 날 연영전에는 대신을 보내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17일 무인 세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별시에는 정한 액수가 있어야 될 듯하니 병조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잠작케 하라는 전교를 받았습니다. 전례를 상고해 보니 기사년 7월과 가보년 1월의 별시 초시에는 모두 일정한 액수가 없었고, 가보년 8월의 별시 초시에는 경외를 합하여 250명이었으며 을미년 별시 초시는 400명, 병신년 10월의 별시 초시는
200명으로 모두 정한 액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별시에는 250명을 정원으로 함이 합당할 듯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근년의 사실로 규례를 삼을 수 없다. 평상시 무과의 조시에는 몇 명이나 되었는지 만약 아는 자가 있다면 물어보라 하자 병조가 회개하기를 평상시의 전례를 두루 물어보았더니 별시, 조시 인원은 혹 200명이 정원이라고 하는데 계민년에는 초시에 1000명을 뽑아 전시에서 500명을 취했고 갑신년에는 초시에 500명을 뽑아 전시에 200명을 취했으며 신묘년에는 초시에 1000명을 취하여 전시에 300명을 뽑았습니다. 규정이 이같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해의 규식을 선택할지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300명을 취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1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갔다. 영사 김응남 지사 이덕경 특징관 심희수 대사헌 김찬 특징관 황신 참청관 김홍미 시독관 이형욱 정은 최홍재 검토관 정혹 기사관 조즉 심열 이유홍이 입시하였다. 주역을 강화했는데 상이 조용히 문난하였다. 김찬이 아뢰기를 황정옥을 방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전후에 걸쳐 이미 다 논란했는데도 윤호하시는 말씀을 아직도 보류하고 계시니 여론이 더욱 격렬해집니다. 지금처럼 기강이 씻은 듯이 없는 때를 당하여 반드시 헌쾌 윤호를 내리셔야 그 악함을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최홍재는 아뢰기를 저거의 우두머리에게 전하라고 칭하고 본조에 대해서는 신이라고 쓰지 않았는데 아직도 목숨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형벌의 정도를 잃은 것입니다. 어찌 더러운 목숨으로 하여금 다시 산골짜기를 빌려주어 한가하게 세월을 보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형욱과 정혹은 아뢰기를 지금 만약 완전하게 석방한다면 후일에는 난신 적자가 세상에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최홍재가 아뢰기를 충청감사 유건은 백성과 군대를 징발할 때 토지의 많고 적음은 가리지 않고 한 사람의 여가가 10석이나 되도록 많게 아무렇게나 분정함으로써 대가나 세족들로 하여금 전부 유망하도록 만들었으니 그 죄가 어찌 단지 추고에만 그치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황정욱이 가시울타리 안에서 거의 죽게 되었으니 법이 이미 시행된 것이다. 국가에서 훈신을 대우하는 데는 일률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간이 말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또한 굳이 고집할 것까지는 없다. 내가 어찌 황정욱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겠는가. 지금 적을 토벌하는 때를 당하여 공이 있는 자를 너무 심하게 주의를 주는 것은 불가하니 조정에서 역시 참작해서 처리함이 가하다. 길주의 가시울타리 속에서 죽도록 한 뒤에 법이 시행되는 것이라 하겠는가 하였다. 김찬이 아뢰기를 훈신을 대우하는 본의가 지극하십니다. 당초 죽이지 않은 것 또한 후하게 대우한 뜻입니다. 하니 상 이르기를 황정옥을 직접 난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 왕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일시적으로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나 임금을 배반한 것과는 다르다. 충청감사의 이런 곡절을 알 수 없는데 이런 때에 재직시키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시가 개첩으로 비변사를 자꾸 독촉을 하는데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아니 이 덕형이 아뢰기를 신이 저번에 무시를 보았고 어제는 김수 역시 가보았는데 문답한 말이 그의 협박하는 무리한 말이었습니다. 하였다. 상 이르기를 무리한 말이란 어떤 것인가? 하니 말하기를 아주 노예에서 하는 말이라 더러워 전할 수가 없는데 대개는 도적이 가득 차 있어 화를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였다. 상 이르기를 그가 한 자의 보장을 얻고자 함이나 그렇게 해줄 수 없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가볍게 공을 서운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굳이 청하는 의도는 그 사이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니 이 덕형이 아뢰기를 이 밖에 다시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중원에 만약 공론이 시행된다면 실은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심사에게 공을 서운한다면 중원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김홍미가 아뢰기를 지난번 김수가 임해군으로 하여금 중국군을 청하러 보내자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전교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좌상은 반드시 할 것이다. 어째서 그렇게 말한 것인가 하자 김영남이 아뢰기를 지난번 비변사에 앉아 논의할 때 이 산에 윤두수 역시 참여해 들었는데 윤두수가 불쑥 대답하기를 정정이 임해군에게 강요하려고 하니 그 역시 명분이 있을 것이다. 의주로 가서 중국군을 청한다고 핑계대면 무방하겠다라고 한 것뿐입니다. 되게 물심이 나온 말이지 별로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김수가 마침 그 의논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경련에서 가벼이 계달한 것일 뿐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하고 김홍민은 아뢰기를 전일 책봉하는 일에 대해 이미 임해군은 정신이 발광 상태로 정상이 아니라고 상조하였는데 도리어 임해군으로 하여금 청병하게 한다면 반드시 심각한 근심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청할 일이 있다면 세자가 가야지 임해군은 보낼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선조 실업 85권 선조 30년 6월 18일 김효 두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관원이 황정욱을 방면하라는 명을 도루 거두기를 청하니 답하였다. 따를 수 있는 일이라면 어렵게 여겨 머뭇거리겠는가. 아침에 모두 말하였으니 윤하지 않는다. 선조 실업 85권 선조 30년 6월 18일 김효 세번째 기사 사관원이 중천감사 유건을 파직할 것을 아뢰니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선조 실업 85권 선조 30년 2월 18일 김효 네번째 기사 예조정랑 정역을 고급사로 삼아 총독과 경락의 군문에 이자하였다. 자문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삼가 병부가 제본을 올려 승지를 받던 내용을 보니 대략 부산의 나머지 병력이 모두 철수하지 않으니 이미 원래 의논한 대로 함으로 두 나라 사이의 의심이 끝내 다 풀어지지 않았다. 너희 부에서는 일본 국왕에게 행문하여 완전히 부산에서 철수하여 큰 신의를 완전히 하게 하고 조선 국왕은 에게 행문하여 즉시 배신을 자견하여 화친을 맺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이는 황상께서 우리 모두를 균등하게와 똑같이 사랑하심으로써 속국을 편안케 하시려는 지극한 뜻이 아님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청정이 바다를 건너오기 전이어서 본부가 책봉사의 제본에 일본의 군신들이 모두 황제의 처분에 순종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질을 받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은 부산 등지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큰 병력을 더 징발하여 바다를 건너 다시 와서 경상 좌도와 우도 연안의 요해지에 운거하여 혹은 도로를 점거하고 혹은 드러내놓고 위협하여 장차 크게 광기를 부리려 합니다. 군량과 병력 등을 실은 배가 떼지어 바다를 건너오며 연락부절인데 그들의 하는 짓을 보니 그 뜻이 반드시 소방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청정은 본디 표한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군사를 이끌고 다시 나오니 오로지 모두 죽이려는 것입니다. 본부에서 공문으로 선유하더라도 이를 따라 철수할 리는 만무하니 충돌의 화는 조석 간에 박두하였습니다. 소방의 형세가 극도로 위급하니 번거롭게 청하여 기원과 기부에서는 각별히 불쌍히 여겨 앞서의 자문과 지금의 자문의 사리를 잘 살피어
급히 남병의 많은 관군을 대규모로 선발하고 겸하여 지탱할 군량을 가져다가 기일을 정하여 섬멸해 준다면 고맙기 그지 없겠습니다. 선조 실업 80억 원, 선조 30년 6월 1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여 황정욱을 방면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니 답하였다. 시끄러운 때 번거롭게 고집하는 것은 불가하다. 윤하지 않는다. 선조 실업 80억 원, 선조 30년 6월 1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충청감사 6원을 파직시키는 문제를 아뢰니 이미 채직시켰으므로 윤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 실업 80억 원, 선조 30년 2월 2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겸사보 장일질금이 옥책 두 조각과 신이 좌판 하나를 종묘 예터에서 찾아내어 바쳤습니다. 전례에 따라 옥책은 우선 종묘 안에 간직하고 좌판은 도로 예터에 묻으며 장잉질금에게는 해조로 하여금 포목을 적당히 줘 포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실업 80억 원, 선조 30년 6월 2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치게하기를 부산포의 정탐 아병 이수경의 보고에 의하면 이달 10일 진시의 우병사, 통제사, 우수사 및 각진의 여러 장수들이 우리나라 배 200여 척으로 다대포를 건너가 머물렀다. 우병사 송중인, 두모악, 김아동 등을 부산포 외장 평행장에게 보내 밀약을 했다. 전일 모의하기를 청정을 부산으로 유인해 저들과 우리가 동시에 참살하고 요행이 오지 않는다면 행장이 청정의 초소에 나아가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가 마음을 합쳐 음습하여 죽인다. 배들은 부산에서 서쪽으로 10리 가량 떨어진 초량항에 모여 대총통 한 발을 방포한 뒤에 그대로 그곳에 머물기로 한다 하였다. 이를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배 안에서 비밀이 약속한 사실을 정탐인이 참여해 들은 것도 아닐 텐데 이와 같이 말하였으니 분명히 보고서가 황당한 일인 듯 싶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려우므로 그 보고해 온 바에 따라 아래입니다. 좌도의 수군이 점차 전진하여 우도 수군과 합세하는 일은 수사 이운용에게 이미 전령을 보냈습니다. 좌도의 병사, 방어사 등이 약간의 정예한 병사들을 선발하여 경주, 울산 경계에 진주시켜 뜻밖의 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 실업 80억 원, 선조 30년 2월 2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진문안을 드리다. 선조 실업 80억 원, 선조 30년 2월 2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정운 이광윤이 문장을 잘하고 제국이 썼다. 아뢰기를 신이 접반사의 종사관으로 의주에서 돌아오는데 해주 일로가 사신이 격려하지 못하는 길인 줄을 까마득히 모르고 전진하다가 재령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자세한 사정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길을 바꾸어 평산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눈 녹은 물이 창일하여 부득이 연안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은혜로운 명령이 갑자기 이르러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바삐 와서 살해합니다. 그러나 이미 금법을 범하였으므로 결단코 측에 있기는 어려우니 속히 파척의 명을 내리시어 신의 주의를 바르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재차 아뢰는 것은 번독스럽다 하여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 실업 80억 원, 선조 30년 2월 21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여 아뢰기를 전에 아린 황정욱을 방면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사실은 논한다. 사람됨이 억세고 포악한데 요행이 공신의 우두머리가 되어서는 전혀 거리끼는 것이 없었다. 임진년에 왕자를 받들고 북도에 들어가서 의롭지 못한 일을 많이 자행하였고 적의 포로가 된 뒤에는 머리를 굽혀 신하라 칭하였는데도 전령을 바르지 않았으니 여론이 오랫동안 답답하게 여겼다. 답하기를 황정욱은 보통 훈구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지금 방면하는 것은 국가의 체면에 합당함으로 참작하여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1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정은 최홍제가 와서 아뢰기를 정은 이 광륜이 연안으로 노정을 잡았다는 이유로 이념하여 사퇴했습니다. 이는 비록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결국 금법을 범한 실수를 면치 못할 것이니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채직을 명하소서. 지난해 제주에 표류한 중국인이 백사 100건으로 은 100냥을 바꾸어 달라고 해서 부득이 허락했었는데 이번에 해조에서 평시서로 하여금 실 한 건에 대해 은 한 냥의 값으로 쳐서 곡식을 무역하게 했습니다. 그 실이 반은 썩었으므로 매입하는 사람들이 없이 각 시전에 나눠주고 그 값을 징수함으로 명목은 화매이나 사실은 강매로 빼앗기는 것이어서 시정 백성들이 매우 원망스럽게 여깁니다. 국가에서 차라리 그 언을 이럴지언정 전쟁 뒤에 살아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원통이 부르짖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외조로 하여금 강제로 팔지 말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원망이 풀어지게 하소서 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고 비만기로 이 광륜을 치고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1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심책사가 보낸 천문을 보니 황신을 권간에게 붙였으니 사림에 해를 끼치는 걱정이 있을까 두렵다. 찾아 변호를 받으려는 것인 바 황신과는 전에 오래도록 이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청이 있는 것입니다. 황신이 비록 찬획사이기는 하나 불화하는 것이 역시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접반사로 차견하여다가 이 광정과 교대한 뒤에 올라오게 함이 마땅할 듯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1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북병사 오응태가 치게 하기를 장사하는 호인들의 이야기 중에 올 아적이 두 때로 나뉘어 심처에서 군대를 일으켜 벌인들의 부락을 향해 나오는데 설치한 철갑이 40부이다. 휘하의 남양이 부락은 이미 출발하여 지금 바야흐로 군 말을 정제하고 있는데 중로의 수견부락 호인들은 험한 길을 다듬고 주효를 준비하여 대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야인들이 속이는 말을 비록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방비는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도내의 병마로서 남아있는 군마가 전후 400명이었는데 정예를 뽑아 이미 남쪽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변방이 텅 비어 인심이 두려워하는데 방어할 계책은 백방으로 생각해도 별 다른 수가 없어 매우 민망합니다. 조정에서 헤아려서 조처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1일 이모 일곱 번째 기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북도의 군사가 나온 뒤에 변방이 공허하여 장계의 내용과 같이 인심이 흉흉하다면 또한 매우 염려가 됩니다. 그 대신으로 전일 계하하신 바와 같이 황해, 강원 두도 출신들을 해조로 하여금 기일을 정해 독촉하여 보내도록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전에 아랜 황정욱을 방면하라는 명을 도로 거둘 것을 합계하니 답하였다. 이는 바로 조종조의 공신이다.
조종께 죄를 지은 자는 구차하게 덮어지고 조종조에 공이 있는 자는 가도 고통 속에 죽게 한다면 12의 도리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조종께서는 어떻다고 하시겠는가? 이미 여러 해 동안 안치했으니 목숨은 비록 남아있으나 그 마음은 이미 주벌된 것으로 법이 시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지금 방면하여 그의 공에 보답하고자 하는데 어찌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는가? 일이 많고 번거로운 때일수록 이런 일로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윤허하지 않는다. 선조 실업 85권 선조 30년 2월 2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김광엽을 사관은 정원으로 삼았다. 단정하고 근후한 인물로서 문장에 능하였다. 선조 실업 85권 선조 30년 2월 2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 실업 85권 선조 30년 2월 2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여 황정욱을 방면하라는 명은 도로 거둘 것을 아뢰니 답하였다. 국가에서 훈구를 대우하는 도리는 성실을 하고 순우한 도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황정욱에게 이미 법을 시행하였으니 지금 석방하는 것이 채무에 오른 것인데 하필 번거롭게 논란하여 시끄럽게 하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선조 실업 85권 선조 30년 6월 2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의 치계하기를 경상 우병사 김응서의 치보에 10일은 일기가 온화하였다. 저와 통제사 경상 우수사가 일시에 전선 63척을 거느리고 햇들 무렵에 장문포에서 배를 띄워 미시의 부산 앞바다에 정박하니 외적이 장황이 수선 떨며 병력 300여 명을 내어 저항하려고 하였다. 날이 저물 무렵에 수군이 전령도로 후퇴하여 정박하자 외적도 저희들 진으로 도로 들어갔다. 날이 어둡자 여우시라가 배를 타고 나와서 행장의 뜻으로 말하기를 즉시 사람을 보내 문안하고 싶으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 있을까 두려워 즉시 사람을 보내지 못했다 하고 또 행장의 말을 비밀히 전하기를 내가 미리 여러 진의 외장들에게 허세를 부려 말하기를 조선은 지금 오랫동안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용병술에 익숙해 있고 많은 전함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길런지 알 수 없다. 청정이 바다를 건너온 뒤 잠시 그 군사를 풀어놓아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이로 인하여 분노하였다. 이달 8, 9, 10일간에는 수군이 기필코 부산 앞바다에 나아가 정박하고 양도를 거느려 할 텐데 이후 우리들의 형세가 낭패할 것인지 어찌 걱정이 되지 않겠는가. 또 들으니 수군의 숫자가 거의 1천여 척에 이른다고 한다. 각진에서는 10분 자세히 살펴서 관하의 외인을 단속 제멋대로 행동하여 조선의 노여움을 도발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는데 그런데 지금 수군을 보니 그 숫자가 매우 적고 보기에 엄숙하지도 못하여 내가 퍼뜨린 말이 결국 거짓으로 돌아가 내심 스스로 부끄러워한다. 지금 이 계책은 다른 일 때문이 아니다. 청정이 처음 관백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 결연히 말하기를 조선 사람들은 이미 일본에서 죽임을 당해 남은 병졸이 거의 없으니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나간다면 어찌 왕자만 와서 사죄하겠는가. 땅 역시 점령해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니 나의 조처가 어찌 행장과 같겠는가 하였다. 관백이 청정의 말을 믿고 드디어 약속을 어겼으니 매우 통분하다. 하루 이틀 안에 전함을 다 모아 성대한 위세를 보인다면 정성등이 청정을 책하기를 너가 조선을 재차 침범하는 문제에 대해 관백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왔으니 스스로 책임지고 속히 격퇴하라고 한다면 그는 싸우려고 바다로 내려올 것이니 이때 덮쳐서 공격함이 무방할 것이다. 그 후부터는 일본인들이 조선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니 이번에 거사를 심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병사께서 4, 5일 동안 머무르신다면 행장 정성 등이 한번 나아가 뵐 것이라고 했으니 요시라도 그때 정성과 행장을 따라올 것이다 하고 16격의 친서 유첩을 돌려 보였다. 대개 먼도의 수군이 당시 일제히 도착하지 않아 모일 기약이 없었고
형세도 미치지 못했는데 외로운 군사로 적이 있는 곳에 오래 머문다는 것은 실로 좋은 계책이 아니었다. 비록 청정을 유인해낸다 하더라도 그늘 바람이 불순하고 서생포 앞바다는 동해에 접해 있어 바다가 아주 험한데 외로운 배가 돌아와 정박하기는 형세상 어려운 것이었으므로 수군이 다 모인 뒤에 도모하려고 통제사와 같이 의논하여 12일에 배를 돌렸다. 가덕도 동쪽 바다에 도착하여 정박했는데 외적이 숨어서 엿보고 있다가 초동 1명을 쳐서 죽이고 5명을 잡아갔다. 통제사가 저에게 말하기를 가덕도의 외적이 우리 초동을 죽였으니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였는데 저의 생각도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다시 배를 전진시키자 적들은 스스로 대적하기 어려움을 알고 험한 곳에 응거하여 방포하였다. 안골포마노 우수가 타고 있는 배를 몰아 제가 거느리고 있는 항에 17명을 옮겨 태워 적진 앞으로 돌진하여 대포를 무수히 발사하자 외적 10여 명이 보이는 곳에 곧장 거꾸로져 죽었으며 우수 역시 외적 1명을 사살하고 날이 저물 때 영등포 앞바다에 돌아 변을 대비하였다. 다음 14일 미시에 요시라가 안골포로부터 배를 타고 진친곳까지 와서 말하기를 오늘 청정과 죽도 안골포의 외장 및 행장, 정성 등이 안골포에 모여 서로 의논하였다. 조선 수군이 이같이 횡행하니 공격할 수 있으면 공격하고 공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치지 말자고 하니 여러 장수들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의 명령이 되돌아올 때까지 충돌하지 말 것으로 맹량문에 서명하여 관백에게 입송하고 명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전진하거나 후퇴하는 자는 참하자 하였다. 이에 다른 나머지 장수들이 서명하기를 중국 조정의 회답이 올 때까지 거제, 칠원, 창원, 진해, 함안, 진주, 고성, 사천, 경계를 범하지 말자고 맹약한다. 이후부터 혹 사냥한다고 하면서 무고하게 깊이 들어가는 자가 있으면 붙잡아도 무방하다고 했다. 청정은 처음에는 서명을 하지 않고 묻기를 조선의 전선은 배 한 척에 몇 명의 병력을 실을 수 있는가 하니 정성 등이 내가 출입하는 자들로부터 상세히 들었는데 배 한 척에 실을 수 있는 인원은 노군 150명, 사수 100명, 화포군 60명이다 라고 한다 하자 청정이 그렇다면 가볍게 침범할 수 없겠다 하면서 즉시 서명했다. 그러니 그 이후부터 중국 조정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출동할 리가 만무하다. 조선 역시 병력이 있으니 이번에 수군이 진격할 능력이 어찌 없겠는가. 가덕도의 회장 역시 행장에게 와서 말하기를 어제 상호 간의 교전이 있을 때 군관 6명과 졸뢰 8명이 탄환을 맞아 즉사하고 총알을 맞았으나 죽지 않은 자가 17명. 지금 고통을 받으며 누워있는데 생사를 예측하기 어려우니 애통하고 참혹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자 정성과 행장 등이 답하기를 이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불러온 화이다. 무엇 때문에 먼저 침범하여 노여움을 촉발했는가. 잡아온 조선인을 속히 돌려보내라고 하니 즉시 보내준다고 하였다라고 했다. 통제사 처소에서 요시라가 다시 들어올 때 데리고 오도록 깨우치자 마땅히 데리고 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또 비밀이 말하기를 지금 청정이 죽도 안골포 가덕도의 외장들과 함께 모의하여 3월 초승에 호남, 영남 두 도를 먼저 공격한다면 조선이 왕자를 입송하는 것도 반드시 끓이지 않을 것인데 이 계책이 어떠한가 하니 여러 외장들은 모두들 찬성했으나 정성, 행장 등만 불가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니 백방으로 생각해보아도 도저히 정지시킬 계책이 없다. 병사께서 행장에게 서장을 쓰고 서명, 날인하여 보낸다면 여러 장수들에게 둘러 보이고 관백에게 들여보내 그 계책을 방지하려 한다 하기에 어떤 내용으로 서장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가 하고 하니 그는 답하기를 서장은 이번에 배를 거느리고 여기 온 것은 특별히 다른 생각은 없다. 일찍이 중국 사신이 회정할 때 관백의 서계를 보니
천조가 조처할 때까지는 전쟁을 조금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러 일본군 진영의 낙오된 군사들이 자주 내지에 들어가서 마을의 부녀자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혹은 인민을 살해하기도 하는 등 침범이 무상하다. 이는 곧 여러 외장들의 명령으로 관백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니 지극히 놀랍다. 중국 조정의 조처하는 회담이 있기까지는 이같이 소란하게 하는 일은 금지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때문에 배를 거느리고 여기에 이르러 연유를 묻는 것일 뿐이다 라는 내용으로 하라 하였다. 이렇게 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들을 붙들어 메어두는 데 관계가 있으므로 그의 원에 따라 만들어 주었다. 저의 적선의 수가 단약하여 서생포로 진격하여 정박할 수도 없고 이미 청정이 출전할 의도도 없으니 여기 있더라도 아무 유익함이 없을 것이므로 15일에서 16일에 진으로 돌아갈 생각이다. 지나온 외진을 탐문했더니 성터는 고치고 모든 장비는 전일에 배나되어 나아가 치기가 어렵다. 부산에는 외적의 무리가 7천여 명이 되고 가옥의 숫자는 1천여 주하이며 배의 척수는 대소선을 합하여 모두 70여 척이다. 앙골포의 외적수는 1천여 명, 가옥수는 200여 주하, 선척수는 40여 척이고 가덕도는 외적수가 500여 명, 가옥수는 100여 주, 선척수는 20여 척이며 죽도는 강의 어기가 멀리 떨어져 있어 조사해 볼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수군 장수들의 보고는 지금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이번의 보고와 육지 정탐인들의 보고 사용과 크게 다르니 매우 회개합니다. 만호가 탔던 배의 실화, 연유 및 두 척의 사후선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잡혀간 사실 등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으니 아마 숨기는 듯 싶습니다. 이러한 곡절을 자세히 기록하여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게하였다.